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국 가운데 가장 참혹한 최후를 맞은 것은 일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세계 최초이자 세계에서 단 2번뿐이었던 핵무기 실전 사용 장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무기를 사용해야만 했던 이유는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일본의 반인륜적 행태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미카제라 불리는 자폭 공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비행기에 달랑 폭탄 하나만 싣고 조종사를 강제로 태워 미국 해군 선박에 충돌시킨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불필요한 희생만 낳은 최악의 작전이라는 오명과 함께 서방 세계 국가들이 아시아를 폄하하는 명분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 일본처럼 사람이 직접 폭탄을 끌어안고 목숨을 팽개쳐가며 적군을 향해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지난 2017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방위사업청은 2021년 8월 유탄 발사 드론을 도입해 올해 상반기 시범 운용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하늘 위의 암살자라 불리는 미국의 무인기 MQ-9 리퍼는 2020년 1월 이란 군부의 실세였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했는데요. 당시 무인기를 조종한 곳은 작전 장소에서 무려 12,000km 떨어진 미국 네바다주였습니다. 일반적인 무인기의 크기는 일반 전투기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 따라서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고 설령 작전이 잘못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료통이나 배터리를 크고 무겁게 만들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태양광 드론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맑은 날 대낮이 아닐 경우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태양광을 이용해 한 달 넘게 작동할 수 있는 무인기 개발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이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운용 가능한 태양광 무인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7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층권 드론 기술 개발 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층권은 지상으로부터 10에서 50km 떨어진 하늘로 감시망을 피해 정찰기나 전투기가 돌아다니는 공간인데요. 여기서는 비바람과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구름도 없기 때문에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층권 무인기는 이미 개발된 모델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사인 에어버스사에서 내놓은 제퍼 S라는 무인기입니다. 최대 5kg의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이 제품은 지난 2018년 8월 26일 연속 비행으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무인기는 30일 이상으로 비행 가능 시간을 늘리고 무게도 제퍼 S보다 4배로 늘린 20kg까지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층권 드론 기술 개발 사업단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비행체, 추진장치 등 4개의 핵심 연구 과제 주간 연구 기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전망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세계 최고 성능을 목표로 하는 매우 도전적인 사업이긴 하나 향후 상용화 및 다양한 활용 분야를 고려한 임무장비 개발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함께 미국의 보잉, 일본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 또한 무인기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항공기와 인공위성의 장점을 모두 갖춘 무인기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이면 4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의 목표대로 세계 최고 성능의 무인기를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무인 항공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6월 2차 발사에 나서는 누리호와 함께 항공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